자, 11번 봅시다. 그림은 분자량에 따른 x2의 분자수를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x2의 분자량은 모두 세 가지이다. x의 동위 원소의 종류의 수와 평균 원자량을 옳게 짝지은 것은 했어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분자량이 70짜리, 72짜리, 74짜리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이 존재하더라. 즉 분자 상태 x2가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건 동위 원소가 몇 가지 있어야 되겠어요? 동위 원소도 3개 있어야 되나? A짜리 하나, 질량수 B짜리 X 하나, 질량수 C짜리 X 하나 있으면 분자량이 3개가 존재하는 건가요? X2에? 아니죠. 우리 2개만 있어도 가능해요. 왜? 어떤 X2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질량수 A짜리 2개가 만나든지, 질량수 B짜리 2개가 만나든지, 마지막 하나는 뭐겠어요? 질량수 A짜리하고 질량수 B짜리가 하나씩 만나서 생기는 이런 분자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일단 동위 원소의 종류의 수는 2가지가 있어야 분자량이 3개가 분포가 될 수 있겠고, 이때 평균 원자량을 계산을 할 건데, 일단 그럼 질량수 A짜리하고 B짜리가 각각 뭐가 되는지 계산을 해봐야겠죠. 질량수 A 2개가 만난 게 70이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B가 A보다는 크다라는 가정하에서 푸는 거죠. 그럼 A짜리 2개가 70이 된다는 건 A는 몇이 된다? A는 35가 된다. 즉 이때 원소 X는 뭐가 되는 거야? 질량수 35짜리 X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엔 74가 질량수 B짜리 2개가 만나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B가 몇이 되겠어? B가 37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 X는 질량수 37짜리 X가 되겠다. 여기서 이제 약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질량수가 35짜리하고 37짜리의 분포를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소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화학원 개념 설명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보통 이런 평균 원자량 계산할 때 염소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인데, 염소의 평균 원자량은 직접 계산을 하면 35.5가 된다. 쉽게 얘기해서 X 35짜리가 대략 75% 정도 존재하고 37짜리가 우리 자연계상의 25% 정도 존재를 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평균 원자량 계산하면 35.5가 나온다. 그래서 아마 정답은 2번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들어가는, 이거 확신을 내리면은 이제 괜히 큰 코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추측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단 2번일 것 같아. 그럼 이제 얘를 계산을 직접 해볼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X2의 분자량들만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을 원자 단위로 쪼개서 35짜리가 몇 개 존재하는 거고 37짜리가 몇 개 존재하는지를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먼저 분자량 70짜리 X2 같은 경우는 질량수 35짜리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근데 그때 분자수가 9개 있다 그랬어. 그러면 이때 질량수 35짜리 X 원소는 몇 개가 존재하는 거야? 분자가 9개인데 X2니까 9 곱하기 2 해서 18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74짜리, 질량수 74짜리는, 분자량 74짜리는 질량수 37짜리 X 2개로 존재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X 37이 몇 개 존재하겠다. 분자가 하나 존재하니까 원자는 1 곱하기 2 해서 2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분자량 72짜리는 35짜리 하나랑 37짜리 하나가 만나서 생기는 거니까 이때 분자수가 6개 존재하면 이 안에는 72짜리 안에는 질량수 35짜리 원자는 몇 개 존재하고 6개 존재하고 질량수 37짜리도 6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해가 가시나요? 그죠? 왜? 얘는 35짜리 하나, 37짜리 하나가 만나서 생기는 분자인데 걔가 총 6개 있는 거니까 이 6개, 분자 6개 안에는 35짜리 6개, 37짜리 6개가 이제 골고루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자연계상에는 전체 개수를 계산해보면 질량수 35짜리 X 원자가 몇 개? 24개. 질량수 37짜리 원자가 총 26개 아니라 그냥 8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동위 원소의 구성 비를 알았으니까 24대 8, 3대 1이죠. 그러면 3대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 평균 원자량 계산 어떻게 하겠다? 3 플러스 1 분의 35 곱하기 3 플러스 37 곱하기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계산하면 4분의 35 곱하기 3 하면은 105인가요? 여기에 플러스 37 하면 되겠죠. 4분의 몇인가요? 142가 되네요. 그럼 142를 4로 나눠주면 몇이 되고 4, 3, 12에 22니까
35.5가 나오네. 그죠? 평균 연자량 계산하니까 얘도 35.5가 나오더라. 따라서 11번의 정답 2번 되겠죠? 뭐 굳이 우리가 추측을 한다고 하면 X는 염소 원소일 거다. 이렇게까지 추측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다음 넘어가서 12번 볼게요. 다음은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와 이를 토대로 민수가 가설을 세운 후 수행한 실험이다 했어요. 뭐 러더퍼드의 실험은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얘기를 안 하고 가설이 비어있어. 근데 실험 결과가 어때요? 자,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사용한 금박 대신에 알루미늄 박,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박지죠, 은박지. 이러한 알루미늄 박으로 실험을 했더니 경로가 휘거나 튕겨 나온 알파 입자 수가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변화된 건 금박에서 알루미늄 박으로, 뭐 이게 비싸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예? 아니면은 이제 다른 실험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대체를 했더니 알파 입자 튕겨져 나오거나 휜 알파 입자 수가 감소했대. 이 말은 그럼 금과 알루미늄의 차이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다. 근데 금과 알루미늄 박에서도 차이를 아주 친절하게 줬죠. 얘는 원자번호 79번, 알루미늄은 원자번호 13번 이렇게 놨네요. 그럼 이 원자번호를 통해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야? 양성자 수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원자번호 이퀄 원자번호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원자번호 이퀄 양성자 수잖아. 즉 원자번호가 다르니까 양성자 수가 다르겠지. 알루미늄의 양성자 수가 훨씬 금보다 작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 민수가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던 가설, 이거를 그럼 우리 양성자 수와 관련지어서 한번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자, 먼저 1번 볼게요. 모든 원자에는 음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다. 일단 모든 원자에 대한 실험을 하는데 금박하고 알루미늄하고 서로 실험 결과 어때요? 같지 않았잖아. 그럼 모든 원자에는 이런 게 있다 하려면은 둘이 실험 결과가 같았다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1번은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죠. 2번 원자에서 전자의 위치는 확률적으로만 나타날 수 있다. 이거는 전자에 대한 실험이 아니죠. 양성자 수와 관련이 있어야 되니까 2번도 틀렸다. 3번 전자 얘도 아니다. 4번 경로가 휘거나 튀어져 나온 알파 입자 수는 뭐해? 원자핵의 전하량에 따라 달라진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거 양성자 수가 다른데 여기는 원자핵의 전하량 얘기 나오네, 틀렸어 라고 하면 절대 안 되죠. 왜? 원자핵의 전하량이 어디서 나오는 건데 양성자 수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원자핵의 전하량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원자핵의 전하량은 결국 양성자 수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4번이 되겠죠. 5번까지 보면 원자에서 음전하를 띤 전자는 하면 끝인 거지. 전자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물론 금박과 알루미늄의 차이에서도 양성자 수만 나타내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어디서도 우리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잖아요. 얘도 결국은. 근데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헬륨 원자 핵이라 그랬어. 그렇죠? 헬륨 원자 핵을 얘기하는데 원자 핵이라는 건 결국 전자가 떨어져 나간 뭐 일종의 이온 성태 물질이기 때문에 전자가 관여될 일이 거의 없다. 전혀 없다. 따라서 이게 몇 번이었죠? 12번의 정답은 4번 양성자 수와 유일하게 관련된 이 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3번 볼게요. 자, 표는 원소 A, B, C의 이온을 구성하는 입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이다 했어요. 비교를 좀 해볼까요? 자, 먼저 A, E- 이온을 보니까 가나 다를 보니까 가는 8, 나는 10, 다는 8이에요. 근데 우리 E- 이온이면 뭐다? 전자가 양성자보다는 무조건 2개 많겠네 라는 거 우리가 추측하고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나가 뭐가 돼야겠다? 전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겠네. 자, 근데 전자가 10개고 가다 다 중에 양성자가 있을 텐데 가랑 다가 숫자가 서로 같아서 뭐가 양성자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차피 양성자가 8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양성자 8개는 뭐예요? 원자번호 8번. 8번 뭐예요? 산소다. A는 산소. 그래서 이 이온은 산소 E- 이온이다.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B-를 보니까 나가 전자라는 걸 알았는데 가가 10개야. 전자하고 가하고 입자 수가 같네. 그럼 얘는 이온이 아니잖아. 만약에 가가 양성자면. 그래서 가는 양성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가는 뭐겠다? 중성자겠네. 그럼 가가 중성자면 다가 양성자가 되겠고
B 마이너스 1가 이온이니까 양성자 개수가 전자보다 하나 작아야겠다는 것도 알 수 있죠. X는 9가 되겠죠. B는 그럼 뭐가 되겠어? 양성자 9개니까 원자번호 9번. 원자번호 9번이면 플로린이죠. 플로린 F-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고, 그죠? 이제 C만 비교하면 되겠죠. C는 C 플러스고, 그럼 다는 양성자 개수 하나 더 많아야 돼. 전자보다 하나 더 많아야 되니까 11개가 되겠다. 양성자 수 11개면 11번 나트륨 플러스다.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겠네. 뭐 질량수까지 계산? 그건 이따 물어보면 합시다. 질량수는 양성자하고 중성자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보기 봅시다. 기억, 가는 양성자이다. 중성자죠. 니은 X 플러스 Y는 둘이 더하면 20 맞네요. 디귿, C 플러스의 질량수 33이다. 12 더하기 11 하면 되죠? 33? 아니죠. 23이 맞죠. 디귿 틀렸습니다. 자, 13번의 정답 니은만 맞네요. 다음 넘어가서 14번 또 볼게요. 다음은 원자 A와 B에 대한 자료이다. 자, A의 원자 번호는 17이다. 원자 번호 17번 염소 얘기하겠죠. B의 질량수는 19이다. 질량수만으로 아직 우리가 잘 몰라. 근데 A와 B는 모두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한 개 많다. 그럼 A는 원자 번호 17번이면 양성자 수가 17인 거잖아. 그럼 중성자 수는 몇 개? 18개가 되겠죠. 질량수는 17 플러스 18 하니까 35가 되겠네. 여기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겠고, B의 질량수 19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양성자 9개고 중성자 10개겠네. 그래야 한 개 더 많은 거니까. 그럼 원자 번호 9번이죠. B는 뭐가 되겠다? 플로린이 되겠다. 원자 번호 9번이고, 그러면은 질량수 둘이 더해주니까 19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제 보기 봅시다. 기억, A의 원자 번호와 질량수를 표시하면 17에 35 맞죠? 니은, B의 중성자 수는 10개 맞죠? 디귿, A와 B는 같은 족이다. 플로린하고 염소니까 둘 다 17족 할로젠 원소 맞죠? 디귿도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 14번의 정답 5번이겠죠. 넘어가서 15번 표는 탄소, 질소, 산소의 동위 원소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기억, 전자 수는 N15, 질량수 15짜리가 N14보다 크다. 질량수가 다른 건 뭐 때문에? 중성자 때문에. 전자수는 전혀 관계없다. 전자수는 뭐랑 같아야 돼? 중성 원자일 때는 원자 번호, 양성자 수하고 같아야 중성을 이룬다 얘기할 수 있죠. 둘 다 그럼 전자수 7개죠. 기억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중성자 수는 C13과 N14가 같다. 이거는 계산을 해줘야겠네. 자, 질량수는 13하고 14. 질량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죠. 따라서 중성자 수를 계산하려면 13 질량수에서 뭘 빼줘야겠다? 원자 번호, 즉 양성자 수를 빼줘야겠다. 그럼 13-6은 7이 되겠고, 14에서도 N의 원자 번호 7을 빼줘야겠다. 그럼 7이 나오네. 둘 다 7이니까 중성자 수 같은 거 맞네요. 자, 그 다음 디귿. 자, 이 둘의 화학 결합의 종류는 다르다. 화학 결합의 종류는 뭘로 따져요? 금속과 금속 결합이냐? 금속과 비금속 결합이냐? 비금속과 비금속 결합이냐? 금속과 금속이면 금속 결합, 금속과 비금속이면 이온 결합, 비금속과 비금속이면 공유 결합. 둘 다 탄소, 산소, 탄소, 산소, 비금속, 비금속이니까 공유 결합이다. 디귿 틀렸습니다. 맞는 거. 니은만 맞네. 15번의 정답 2번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16번 볼게요. 다음은 원소의 기원에 대한 빅뱅 이론의 일부이다. 쭉 이렇게 나와있고, 원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결국은 원자에 대한 설명 물어보는 거니까 얘 보기부터 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 위에 문장으로 다시 올라갑시다. 1번 양성자는 원자액의 구성입자이다. 원자액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뭐 여기서도 어떻게 나왔어? 양성자, 중성자가 충돌해서 원자액이 만들어졌다.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합쳐져서 원자액 만들어졌으니까 1번 맞죠. 2번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동위 원소이다.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다른 양성자 수는 모두 하나이고, 둘 다 양성자 수는 하나이고,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거죠. 뒤에 이제 둘 다 수소 나와 있으니까 수소 원자의 동위 원소이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2번 맞습니다. 3번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다. 맞고요. 4번 원자액 속의 중성자 수를 원자 번호라고 한다. 중성자가 아니라 양성자죠. 4번 틀렸습니다. 5번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왜?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따라서 둘 사이에선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는 거 맞습니다. 16번에 4번만 틀렸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17번 볼게요.
그림은 빅뱅 우주에서 생성된 입자 A, B, C로부터 원자 가와 나가 생성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B, C가 뭔진 모르는데 우리 C를 보니까 뭐야? 어떤 가운데 있는 A, B를 중심으로 돌고 있네. 얘 전자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C는 찾았고 A, B를 구분해야 되는데 나를 보니까 어때요? 중성 원자인데 B는 2개 있고 A는 하나 있어. 근데 C, 전자가 하나 있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겠다? 양성자 수는 전자 수랑 같아야 되니까 A가 뭐가 되겠다? 양성자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B는 중성자, C는 전자.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죠.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보기 봅시다. 기억, B는 중성자니까 플러스 전환 안 띄죠. 니은, A와 C 사이는 정전기적, 양성자가 전자니까 정전기적 인력 작용하죠. 디귿, 원자량은 나가 가보다 크다. 원자량은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수니까 나의 원자량은 3, 가의 원자량은 2가 되겠죠. 나가 가보다 크네. 맞습니다. 그럼 니은 디귿 맞으니까 17번의 정답 4번 되겠죠. 넘어가서 18번 또 볼게요. 그림은 빅뱅 이후 우주에서 원자의 가나 다가 생성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흑색과 백색은 각각 양성자, 중성자 중 하나이고 나와 다는 동위 원소의 원자핵이다. 나와 다가 동위 원소라는 건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와 다는 흰색만 같고 검은색의 숫자는 다르니까 흰색이 양성자, 검은색이 중성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자, 이제 보기 봅시다. 기억, 흰색은 양성자다. 니은, 나는 H. 지금 질량수가 3이니까 3중수수죠. 3중수수의 원자핵이다. 질량수 3 되나요? 양성자 2개, 중성자 하나인데 양성자 2개면은 이건 뭐야? 헬륨이죠. 헬륨. 양성자가 2개면 그래서 수소가 아니라 헬륨 2번에 질량수 3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니은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 틀렸으니까 당연히 디귿 맞겠지. 자, 그렇지만 읽어봐야죠. 질량수는 다가 가의 2배이다.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가 질량수죠.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가 질량수인데 다의 질량수 4, 가의 질량수 2니까 2배 맞죠? 네, 디귿만 맞네요. 18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와서 19번 볼게요. 그림은 인체, 우주, 지각에 포함된 탄소 원자의 개수를 각각 100이라고 할 때 인체, 우주, 지각에 분포하는 원소 가나 다의 원자의 개수를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나 다는 각각 수소, 헬륨, 산소 중 하나이다. 이렇게 써요.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인체에 헬륨이 존재하진 않죠. 왜? 수소하고 산소는 물의 구성이니까, 그렇죠? 물의 구성 원소니까 당연히 많을 거라는 건 예측을 하겠지만 헬륨이 인체에 들어갈 이유는 제가 봤을 때도 딱히 없어 보여요. 그래서 나가 뭐가 되겠다? 헬륨이겠다.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후에 가를 보니까 가는 가운데 우주에서, 그죠? 우주의 존재비가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주의 구성비가 가장 높은 원소는 뭐다? 우리 수소라는 거 알고 있고요. 만약에 가에서 가가 수소라는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다를 보시면 지각에 이제 원자의 개수가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다가 뭐가 돼야겠다? 우리 지각의 8대 구성 원소 한번 말씀드렸죠. 자, 8대 구성 원소는 알자. 오시, 알페, 카나, 크마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오시알페, 카나, 크마. 한소가 제일 많고요. 지각의 8대 구성 원소 중에서. 그 다음에 Si, 실리콘이라고 하기보다는 규소가 맞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 순으로 8개가 지각의 8대 구성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보단 당연히 지금 다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 봐서는 다는 산소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에서 못 찾으면 다에서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나 다가 각각 어떤 원소인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기만 보면 되죠. 기억, 우주에서 가장 먼저 생성된 원소는 수소죠. 가 맞습니다. 니은, 나는 헬륨 맞습니다. 디귿, 최초의 다는 별에서 핵 융합으로 만들어졌다. 네,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19번에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20번 볼게요. 그림은 빅뱅 이후 우주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로부터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과정에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다음 넘어가서 20번 볼게요. 그림은 빅뱅 이후 우주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로부터 헬륨 원자의 핵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과정에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지금, 일단, 수소 원자핵 있죠? 양성자라고 봐도 되고, 얘 그냥 양성자라고 봐도 되고, 수소 원자핵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 자, 양성자, 그러니까 원자 번호 1번에 질량수 1, 즉, 프로톤, 양성자 하나만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 N은 중성자를 의미했죠. 중성자가 들어가서, 이제 중수소의 원자핵, 즉,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가 달라붙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다시 뭐가 들어가? 양성자가 하나 더 달라붙음으로써 원자 번호 2번 헬륨의 원자핵. 근데 양성자 2개, 지금 중성자 하나만 달라붙어 있는 형태죠.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헬륨의 원자핵 질량수가 4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양성자 수는 증가 안 했죠. 그래서 기억에 뭐가 들어가겠다? 뉴트론, 중성자가 들어가겠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래로 들어가면 어때요? 수소 원자핵에서 지금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잖아요. 여기서 중성자 하나 더 달라붙었다. 그럼 N은 뭐가 되겠다? 수소 원자핵 그대로. 왜? 양성자는 하나 그대로 있으니까. 원자핵인데 뭐가? 중성자가 2개인 질량수 3짜리 3중수소의 원자핵이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기억, 니은은 다 채웠고 보기 봅시다. 기억은 중성자이다. 맞죠? 그 다음 니은은 헬륨, 그러니까 질량수 3짜리 헬륨이죠. 질량수 3짜리 헬륨의 동위 원소의 원자핵이다. 지금 보시면 니은은 수소의 원자핵이에요. 근데 헬륨의 동위 원소가 될 수는 없겠죠.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질량분의 전하량 값이 가장 큰 것은 H, 그러니까 프로톤이죠. 양성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당연한 거죠. 자, 우리가 전하량이 여기서 양성자와 중성자 중에서 전하를 가지는 건 양성자밖에 없고, 지금 H 플러스에, 그러니까 질량수 1짜리 양성자 자체는 뭐예요? 양성자 하나만 그 자체라고 있는 거니까 질량분의 전하량 값이 가장 클 수밖에 없죠. 여기에 중성자가 하나라도 달라붙게 되면은 전하량은 증가하지 않지만 질량이 증가하게 돼서 이 값이 점점 작아지는 거니까 디귿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으니까 정답 20번에 3번 되겠습니다. 자, 시간 좀 오버됐지만 한 문제만 더 봅시다. 21번 그림은 원자핵 가로부터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표는 원자핵 가나 다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양성자와 중성자 중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보시면은 지금 가에서 헬륨 원자핵으로 넘어갈 때 기억 들어가고 니은 들어가고, 아래로 가면 니은 들어가고 기억 들어가고, 즉 기억과 니은이 한 번씩 다 추가가 돼서 헬륨 원자핵으로 넘어가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헬륨 원자핵은 우리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라는 거잖아. 그럼 기억과 니은이 각각 양성자, 중성자를 했으니까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가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헬륨 원자핵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는 일단 뭐가 돼야겠다? 얘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만 존재해야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는 뭐겠어? 수소겠죠. 수소의 원자핵. 그래서 원자 번호 1번에 2, 질량수 2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겠다. 그런 다음에 표를 보니까 가는 양성자분의 중성자 수가 1이 맞죠? 1분의 1이니까. 그 다음 나는 뭐예요? 양성자분의 중성자 수가 2가 됐다. 즉 1분의 2라고 보는 게 좋겠죠. 즉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가 들어있겠네. 그럼 가에서 나로 가려면 기억이 추가돼야 되는데 뭐가 추가됐다? 기억은 중성자다.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겠죠. 그럼 니은이 뭐예요? 양성자. 다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여기는 양성자가 먼저 추가되고 뒤에 중성자가 추가된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 굳이 다를 우리가 기호로 쓴다고 하면 중성자가 추가된 거니까 나는 뭐가 되겠다? H 플러스 원자번호 1번에 질량수 3이 되겠고, 다는 헬륨 원자핵인데 원자번호 2번에 질량수 3이다.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겠네. 여긴 2 플러스 써놔야겠죠. 자, 이제 보기 봅시다. 기억. 니은은 양성자죠. 맞네요. 그 다음 니은 핵 전하량은 다가 가의 2배이다. 다면 지금 H 헬륨 2 플러스죠. 가는 H 플러스니까 2배 맞네요. 그 다음 디귿. 질량수는 나와 다가 같다. 질량수 우리 각각 3으로 같은 거 알 수 있죠. 디귿도 맞다.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21번 정답 5번 되겠습니다.